내년 하반기 위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경기 침체 우려, 2024년 9월 달에 B컷 금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충격파가 반년 1년 정도 지나 볼 거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의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런 충격들이 내년 하반기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굉장히 저는 좀 위험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을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가요? 정책이죠. 정부 정책이 모든 걸 다 했다. 작년 하반기, 작년 이제 10월 달부터 부동산 시장이 또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4년에는 굉장히 강력한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두 가지를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세와 특례, 또 돈을 풀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결혼과 출산을,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증여세를 5천이 아니라 1억 5천까지. 그렇죠? 그러면 2억 5천을 증여해줘도요, 세금이 1,000만 원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집들은 자녀한테 2억 5천까지 증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양가 합산하면 얼마예요? 5억. 플러스 신생아 특례 받으면 완전 꿀이죠. 완전 꿀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없던 수요를 정책이 억지로 짜내서 그 수요를 폭파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럼 9월 달부터 왜 다시 떨어졌냐? 예,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DSR 2차가 시행이 되는 그때부터가 변곡점이 올 거다. 스트레스 DSR이 시작이 되면서 뭐예요? 총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꺾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으로 띄운 부동산, 정책이 또 다시 안 좋게 지금 흐름을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완전히 지금 정부의 정책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고, 그것도 서울의 일부 지역, 예, 대다수의 지역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미 지방은 너무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여기서 먼저 팩트를 제가 하나 짚어볼게요. 자,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동산이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딜까요? 강남일까요? 강남? 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강남 수주 송파가 엄청 강한 줄 아는데 이거는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자, 제가 2019년 1월 달부터 24년 12월까지 지난 5년 동안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나를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부동산은 지수 통계 월간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릴 거고요. 1등이 누구냐면 수원시 영통구, 2등 안산시 상록구, 대전 유성구, 안양시 동안구, 수원, 안산, 인천 연수구, 구리. 서울 어디 있어요? 서울 없죠? 강남 찾아볼까요? 강남 어디 있나? 서초 23등. 강남 어디 갔어? 강남 31등.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지난 한 3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달라져요. 자, 이렇게 보면 서초가 몇 등이에요? 5등이죠. 많이 올라왔죠. 여기 이제 송파구도 있고, 네, 강남구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만 놓고 보면은 서울이 좀 많이 오른 게 있어요. 근데 뭐예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뭐 똘똘한 차 얘기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남, 수조, 송파, 강남만 여기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 자, 그러면 왜 최근에 22년에 한번 폭락장이 오고 단기 반등이 강남이 셌냐? 강남 3구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 2020년과 21년에 이때 코로나 시기에 금리가 너무 쌌는데 이때 대부분 연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매가 증가할 원인이 뭐냐? 20년과 21년에 연끌한 사람이 많아서. 근데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은 20년, 21년에 강남 3구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안 해줬잖아요. 다른 데들은 다 대출 끌어다 집 사서 이자 올라가지고 이렇게 경매에 나오는데 강남 3구는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현금으로만 산 겁니다. 자, 현금은 사니까 금리가 올라가나 마나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급한 매물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달라진 거죠. 23년, 22년은 거래가 진짜 없었고 23년, 24년 했는데 이때는 강남 3구 대출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대출 이제 해줬어요.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사신 분들이 꽤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의 흐름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강남 3구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최근 3년만 보면 경북 상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경북 영주가 2등입니다. 근데 왜 상주랑 영주 동해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여기는 지역이 너무 작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는 데가 강남 상구니까 맨날 여기 얘기만 하는 건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수익률 자체가 여기가 전국에서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좋은 그런 지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부동산 가격을 전망해 주신다면 어떤가요? 내년은 일단 뭐 23년, 24년과 비슷해요. 내년에 또 정책 자금 또 풀겠다고 하죠. 그쵸? 네, 50조 넘는 정책 자금 또 풀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신생아 특례가 소득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게 이게 한도가 부부 합산 1억 3천이었어요. 근데 얘를 얼마로 늘렸냐면 2억 5천. 자, 그러면은 웬만한 부부들은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되죠. 아니 합산해서 연봉 2억 5천 넘는 부부가 몇이나 있겠어요. 대부분 다 이 안에 들어오지. 그래서 1억 3천에서 2억 5천 되는 원래는 신생아 특례를 못 받았던 이분들도 이제는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예요? 또 연초에 수요가 조금 올라갈 겁니다. 예, 근데 수요가 그 전 수요보다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강도가 24년보다는 세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2025년은 하반기가 진짜 위험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정책 효과가 초반에 끝날 거예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 7월 달은 뭐가 예정되어 있죠? 스트레스 DSR 지금 3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것도 바뀔 수 있겠죠. 2차가 바뀌었던 것처럼. 근데 일단은 3차가 7월 달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3차가 되면은 뭐예요?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주택의 수요는 더 줄어들겠죠. 그쵸? 그리고 이거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년 하반기에 위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경기 침체 우려. 그래서 2024년 9월 달에 B컵 금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충격파가 한 반년, 1년 정도 지나면 올 거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의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런 충격들이 내년 하반기에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굉장히 저는 좀 위험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아마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시장의 본질적인 어떤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시장을 움직이게 해야지 무슨 특례를 꺼내고 이거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거죠. 예? 국가의 지금 에너지가 갈수록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부동산만 계속 부양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는 뭔가 경제 펀더멘탈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그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 돈 잘 벌고 국가 경제가 커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동산이 좋아지게끔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게 저는 이제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는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에요. 지금 억지로 이렇게 떠받친다라고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부동산 시장이. 예? 나라 진짜 경제 진짜 걱정해야 될 때고 지금 여야 구분할 거 없이 모두가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강남 수초 송파의 아파트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보세요. 많은 분들이 아유 강남 수초 송파는 아유 건물도 강남 수초 송파의 사이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제가 이제 경매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는데 강남, 소초, 송파의 상업용 부동산 경매 건수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어때요? 거의 지금 한 18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지난 금리위기 이후에 지금 경매 건수 지금 상업용 건물 지금 증가하는 것보다 최근에 훨씬 더 가팔라요. 강남 상구에 지금 건물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 안 해줬다 그랬죠? 자, 그런데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강남 상구에 그 대출을 안 해줘서 탄탄했던 여기도 어때요? 경매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예. 그래서 강남 3구라고 해서 특별할 거 없습니다. 떨어질 때는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이 떨어졌던 게 강남 3구예요. 예. 그나마 지금 강남의 고가 아파트 시장을 지탱해 주는 게 저는 미국 주식이 여전히 괜찮고 코인 시장이 괜찮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부를 일군 이런
슈퍼리치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요가 저는 지금은 있기 때문에 받쳐주는 거다. 예, 하지만 혹시 미국 주식시장이 좀 꺾이게 된다라면 아마 더 이상의 이런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원동력은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리들이 내년을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내 재산을 지켜주지 않아요. 내 재산과 나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공부하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 이게 참 보면은 공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공짜는 뭐예요?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공짜 심리거든요. 근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진짜가 있습니까? 진짜 없어요. 쉽게 얻으려고 하면 내 인생이 쉬워지고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부터 진짜 정말 엄청난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왜? 항상 불황 뒤에 엄청난 호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위험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엄청난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이 기회를 잡으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하시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부동산 관련한 책도 많이 보시고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부채 줄이고 소득 씀씀이 줄이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은 뭐예요? 달러로 좀 가지고 계시고 금도 일부 좀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